안녕하세요. 호형 탐정입니다. 호랑이 형님 3부 85화 원정에서 돌아오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1. 아카의 대사. 너 그동안 어찌 버텼냐? 아카가 천재의 공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너 그동안 어찌 버텼냐? 라는 대사를 합니다. 170년간 자신의 진격을 버텨낸 곤륜을 보며 융합한 천재의 강함에 대한 기대를 했기에 저런 대사를 했다는 게 네이버 배댓으로 달려있더군요. 물론 상기 추측도 맞을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전쟁을 170년간 끌어왔던 이유는 전쟁간 구망이 흰산을 양동하는 전략을 펼쳐 아카가 곤륜을 계속해서 진격하지 못하고 다시 흰산으로 돌아간 정황이 있죠. 아카 진영의 수하들도 이에 대해 다들 알고 있고 아카 또한 알고 있을 겁니다. 즉 전쟁을 170년간 유지한 것에 천재의 강함은 깊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카는 흑제를 손쉽게 제압한 경험이 있는 바 융합제의 강함에 대한 기대와 실망에 너 그동안 어찌 버텼냐 라는 대사를 했다기보단 융합제가 처한 상황, 즉 예루리에게 잠식을 당한 상황을 인지하고 너 그동안 어찌 버텼냐 라는 말을 한 거라 생각됩니다. 해석하자면 융합제, 너처럼 약한 것이 예루리의 잠식으로부터 그동안 어떻게 버텨왔냐로 됩니다. 2. 구망을 찾는 아카. 되살려서 물을 게 있으시든지 라는 잡신의 대사로 아카는 구망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기 위해 찾는 것 같습니다. 굳이 구망에게 자신으로부터 곤륜과의 전쟁을 어떻게 170년간 유지했냐 라는 대사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이미 아카가 직접 곤륜과의 전쟁을 겪어왔으니까요. 만약 물을 게 있다면 천재가 예루리로부터 언제 잠식을 당했냐 또는 현재 예루리의 봉인 상태가 어떻냐 정도의 대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구망의 활약으로 곤륜이 여태 전쟁을 버텨온 바 구망을 군사로 기용하기 위해서 찾는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카의 성격상 굳이 구망을 기용하기 위해 찾으려고 할 것 같지도 않고 구망은 자기 스스로 아카의 군사가 되길 자처했을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3. 가혹한 아카. 잡신이 우리에겐 천재보다 어르신이 더 가혹한 존재임을 이라는 대사를 하는데요. 아카가 곤륜의 잡신들에게 무자비한 행동을 해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을 거스르는 존재는 모두 죽여버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카는 170년간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인생의 약 99%를 전쟁을 해온 거죠. 이런 환경에서 성장해온 아카의 성정은 폭군이 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4. 아카의 기식. 다행히 어르신께서 기식을 위해 곧 흰산으로 가실 테니 시간을 벌 수 있다. 회군을 하지 않고 곤륜으로 계속 진격하셨다는데 기식을 하실 때가 한참 지났는데 상기 3가지 대사를 봤을 때 아카는 일정 주기별로 기식을 위해 흰산으로 돌아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선 회군하지 않고 곤륜으로 계속 진격한다는 건 사실 아카의 기식 주기는 여유를 두고 한 거였다고 생각되는데요. 기식을 하실 때가 한참 지났는데 라는 대사를 보면 확실하죠. 굳이 진격을 계속하지 않고 여유를 두고 기식을 하러 흰산에 돌아간 이유는 흰산을 침공한 적들을 처치하기 위해서이기도 할 겁니다. 흰산에는 아카의 어미인 이르아가 있으니까요. 아니면 흰산에 돌아간 이유가 단순히 이르아를 보러 가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 시라무렌. 고차가 시라무렌에게 흰산의 적이 닿지 못하게 지키느라 고생했네 라는 대사를 합니다. 시라무렌은 아카가 부름을 평정한 후 아카를 따르며 흰산을 지켜왔는데요. 이러면 2부에서 뉴버드 군사가 시라무렌과 일령이 수백 년의 앙숙이며 서로의 기술에 대한 파회를 깨고 있다는 대사가 어떻게 나온 건지 의문이긴 합니다. 시라무렌은 일령, 대흥, 하마가 라오허와 전투를 벌일 때 아직 어린 이무기였고 전투력도 강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그 후부터 아카가 부름을 평정할 때까진 기간도 얼마 안 되었고 시라무렌은 일령의 라이벌 축에
낄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작중 오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재미있으니 이 정도 오류는 너그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라무렌의 새로운 부하들은 2부에 나온 무이치, 히야 등등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고차가 시라무렌에게 이제부터 맹회에 참석해라고 하는데요. 맹회는 흰산의 동맹들 중 제법 직급이 있는 이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됩니다. 시라무렌의 2부 위치를 생각하면 보일러급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 아카의 성장과 일령의 지능. 아카는 170년간 곤륜과 전쟁을 하며 폭군으로서의 성정이 형성되었고 일령의 지능은 확실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원정으로부터 복귀한 아카는 일령에게 흰 눈썹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령이 그 말에 복종하지 않고 헛소리를 하자 아카가 노려봅니다. 아카가 170년간 곤륜과 전쟁을 하는 동안 아카의 무력을 본 수하들은 아카를 대함에 있어서 말 그대로 하늘과 같이 모셨을 겁니다. 아카가 무엇을 요구하든 즉시 행동했겠죠. 그렇게 폭군으로서의 성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령은 혈족에서 손이 사람이라는 지위를 믿고 개기는 것이 말도 안 되긴 합니다. 단 둘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수하들이 보는 앞에서 일령의 저런 행태는 개념이 없는 거죠. 확실히 일령은 지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앞전 완달이 삼형제에게 후계를 양위한다고 했을 땐 빠른 판단으로 울음 연기와 동시에 부복을 했었고 하마와 대응 앞에선 일부러 후줄근한 옷을 입었었죠. 라오허와 완달을 대할 때도 완벽한 대응을 했었습니다. 이런 처세술의 달인인 일령이 아카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일령이 혼을 쪼개어 복제를 만든 후부터 지능이 떨어져 보였는데 이게 작가님의 의도한 거라면 소름이 돋네요. 마지막 장면은 아카와 흰눈썹이 대면한 것으로 끝납니다. 아카가 흰눈썹을 보며 반가워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아카가 있는 곳은 검은색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동할 때는 길을 통제하여 나무가 부서지지 않게 조심조심 이동하고 왕좌에 앉으면 기의 컨트롤을 어느 정도 풀기 때문에 강도 높은 흑철로 왕자를 만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